친구의 공장 한켠에서 장작불을 피우며 살던 남자친구. 그를 그곳에서 데려나오기 위해 집을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저 또한 무일푼이었지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가 공장 한켠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를 방문했을 때 너무 열악한 환경에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설치하다가 만 것 같은 변기에 곰팡이가 가득한 간이 샤워실까지. 이 남자 여기 계속 지내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둘이 함께 살 집을 사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 또한 돈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꺼내든 비장의 카드. 그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유명한 끌어당김의 법칙이지만 혹시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유재석님과 이적 씨가 무한도전에서 말하는 대로라는 곡을 발표했었는데요.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이런 가사인데요. 말하는 대로는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말하고 믿으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단순히 원하는 것을 생각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즉 생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 또한 그 노래 가사처럼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 믿음으로 지금의 약혼자도 만나게 됐고요. 남자친구와 공장 한켠에서 장작불을 피우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넌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 그러자 그는 I like to talk to people while cooking. So, I wish I had island benchtop in the kitchen. What about you? 그가 물었습니다. 나는 작은 식물들을 키울 수 있는 햇살 잘 드는 발코니가 있었으면 좋겠어. 집으로 돌아와 우리가 함께 나눈 대화를 상기하며 제가 살고 싶은 집의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직장에서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 요리를 하며 대화를 할 수 있는 아일랜드 키친. 화분을 둘 수 있는 작은 발코니. 그리고 나중에 고양이도 입양할 거니까 마룻바닥이면 좋겠지? 등등. 이렇게 제가 원하는 리스트를 적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죠. 잠깐. 저에게 집을 살 돈이 있었냐고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때 제 통장에는 약 25,000불, 하나로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한국 가서 쓰려고 모아둔 돈이었죠. 하지만 일단 구경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으니 무작정 시작했습니다. 이곳 호주에는 오픈 인스펙션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구매자들이 직접 집을 둘러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인스펙션 신청을 해서 제가 만든 리스트와 맞는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중개인들과도 친해졌고 그분들이 묻더라고요.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지금 모아두신 돈은 얼마나 되죠? 그때마다 저는 현재 모아둔 돈은 없지만 조만간에 집을 살 거예요.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다소 어이가 없어 하셨지만 매번 인스펙션이 있을 때마다 제가 나타나니 어느 순간부터는 인사를 나누며 좋은 정보들을 주시는 분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굿럭, 행운을 빌어 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사실 저는 한국에서 집을 사본 적도 없고 잘 모르는데요. 제 느낌엔 호주가 조금 더 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제 생각이 틀리면 댓글에 꼭 달아주세요. 너무 궁금합니다. 이곳 호주는 집값의 10 내지 20%만 모으면 나머지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거든요. 제가 사고 싶은 아파트의 가격대가 약 5억에서 6억 사이였으니 제가 1억 정도 모은다면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자, 지금 나에게는 2천만 원이 있으니 앞으로 한 몇 년 걸리겠지만 한번 열심히 모아보자.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이런 코로나 때문에 멜번의 락다운이 장기화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하던 직장도 문을 닫고 도시 전체가 다시 봉쇄되었습니다. 돈을 모으기는커녕 뭘 먹고 살아야 하나 하는 걱정과 불안만이 가득했죠. 그런데 정부에서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당 500에서 800불 사이의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말 그대로 일을 하지 않고도 한 달에 200만 원 전후의 돈이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퇴직할 때까지 절대 건드리지 못했던 연금도 2만 불까지 출금이 가능해졌어요. 저는 간이 작아서 10,000불만 인출을 했고요. 일단 먹고 살 걱정이 없어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예전에 함께 일했던 셰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테이크어웨이 스시집이 코로나 때문에 대박이 나서 직원을 더 뽑고 있었던 거죠.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스시집에서도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보조금, 연금, 그리고 스시집에서 나오는 주급까지. 그때부터 제 통장 잔고는 말똥 굴러가듯 순식간에 늘어났습니다. 스시집에서 남은 음식을 싸와서 식사를 해결하고 한국에도 못 가니 목돈이 나갈 일도 없었죠. 원래 다니던 직장도 다시 열어서 투잡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걸 보니 아무리 힘들어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일정 정도 돈이 모여 대출을 받기 위해 서류를 넣었는데 은행 직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출이 거의 없던데 왜 돈을 안 쓰세요? 정말 이상하다는 듯이 묻는 직원에게 반문했어요. 쇼핑을 할 만한 가게도 없고 여행도 못 가고 밥도 일하는 곳에서 먹는데 돈을 어디다 쓰죠? 그러자 은행 직원이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킁킁이는 누구예요? 둘이 뭘 하는 거죠? 킁킁이는 당시 저와 같이 살던 친구였는데요. 통장 거래 내역이 대충 이런 식이었어요. 당근 50센트 땡큐. 에어박 1달러 땡큐. 서로에게 몇백 원, 몇천 원을 진지하게 송금한 내역이었죠. 혼자서 음식을 사면 금방 먹지를 못하니 둘이서 정확하게 반반을 나눴거든요. 은행 직원 입장에서는 저희들의 장난 같은 송금 내역이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설명을 하니 기가 차서 웃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은행 대출도 승인이 나고 원하는 아파트도 계약을 마친 어느 날 길을 걷다 너무 어지러워서 주저앉았습니다. 일자로 걷지를 못해 사선으로 걷고요. 어지러움이 심해지는 날은 구역질이나 하루 종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이석증. 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쉽게 치료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곳에서는 별다른 치료법이 없어 그냥 푹 쉬라고만 하시더라고요. 하기야 그럴 것이 투잡을 뛰다 보니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스시집에서 일을 하고 집에 와서 잠시 눈을 붙인 다음 저녁에는 다시 카지노로 출근을 했어요. 새벽 2, 3시쯤에 집에 와 두어 시간을 자고 다시 스시집으로 출근을 하는 상황이었죠. 하루에 4, 5시간 정도 자는데 그것도 두어 시간씩 끊어서 자니 몸이 망가져 버린 거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스시집을 그만두고 잘 먹고 잘 자다 보니 이명증도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황당무계하게 저희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아직도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가져다 준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황망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우리 햇살님 달빛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인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의 한 구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진심으로 바라고 꾸준히 행동하고 그 과정에서 주변의 도움과 기회들을 받아들일 때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인생은 사실부터 진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